이번에는 정신역동이론 계열에서 에릭슨과 아들러와 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에릭슨의 핵심 출제 빈도가 높은 용어를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릭슨, 에릭슨인데 에릭슨의 심리 사회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점 찍어도 좋고 점 안 찍어도 좋고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이런 개념에서 심리, 사회를 붙였었는데 뭐 찍어도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에릭슨은 다 프로이드와 비교를 통해서 이끌어지는데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프로이드는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체계 이론을 한다면 프로이드 이론은 폐쇄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청소년기까지만 생식기까지만 5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하는 거죠.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말로만 나면 신자, 죽은 자, 친생자 한번 적어볼까 그냥 이렇게 먼저 암기하고 갑니다. 신자 띄어서 죽은 자 소리 난 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친생자라고는 8단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일생에 걸친입니다. 일생에 걸친. 그리고 8단계를 제시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 구조적으로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만 그냥 구조적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점성의 원리를 제시를 하되 점성의 원리 그러면서 양극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성격 발달 8단계를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로 대비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점성의 원리와 양극 이론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 점성의 원리는 것은 생애 계획표 달에 그리고 전단계의 기초하여 발달해 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점성의 원리. 우리가 아까 인간 발달의 원리로 앞선 시간에 본 걸로 본다면 소위 누적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 프로이드와는 달리 결정적 시기를 프로이드는 일생에 걸쳐서 유치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남근기의 성격 발달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주장한 데 비해서 여기는 결정적 시기를 단계마다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을 리비도의 위치 변화에 따라 성격이 발달한다고 봤는데 여기는 성격 발달을 리비도 위치 변화로 설명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자아를 강조하죠. 에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론을 에릭슨의 자아이론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자아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그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소위 성격 발달 8단계, 심리사회 발달 8단계를 여러분들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점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양극 이론으로 8단계를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제시를 했는데 또 이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 이 에릭슨의 이 단계는 나중에 발달 기초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당연히 성격 발달 8단계는 당연히 가져갑니다. 자,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또는 효율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주도성 대, 일부 책에서는 주도성을 솔선성이라고 쓰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비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고 또 발달 기초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또는 자아 정체감 혼미. 그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로 미리 제시한 것처럼 여기에 머리말만 가지고 신자, 죽은 자, 그리고 친생자로 먼저 긍정적 측면의 발달을 머릿말을 가지고 신자, 죽은 자, 친생자로 이렇게 해서 암기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영역을 우리가 본다면 생애주기 발달 기초로 본다면 이 영역은 영악입니다. 영악이. 그다음에 여기는 어린이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걸음마기. 그다음에 주도성 대 죄책감은 유치원 단계에서는 학령전기. 한자가 어릴 인펀트라고 하는 어릴 유자를 쓰는. 그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아동기라고 하는 초등학교 단계 학년기를 말하고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는 청소년기를 말합니다.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성인기가 되겠는데 성인기도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성인 후기, 노년기처럼 여기는 성인 초기, 청년기, 다음에 성인 중기, 중년기, 그리고 성인 후기, 노년기로 이렇게 우리가 8단계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역을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단계는 그야말로 구순기,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그리고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 이렇게 성격, 심리, 성적 발달 5단계,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5단계를 차례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걸 다시 피아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피아제, 짱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이렇게 연결해 시켜본다면 전부 발달 기초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세부적으로 5단계, 크게는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단계는 감각 동작기 또는 감각 운동기,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 걸음마기나 학년 전기 이 2단계를 합쳐서는 전조작기.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에는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프로이드나 피아제는 일생에 걸친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 바로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발달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전부 청소년기로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을 특히 여기 나오는 성격 발달, 이 발달계는 이론 기초를 넘어서서 발달 기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여기에도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1교시 2영역인 조사론을 문제 풀 적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재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러 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 사유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판서지 않지만 프로이드는 자아, 즉 에고가 원초아와 초자아 세력 중간에 있다고 보았으나 에릭슨은 그 세력을 모두 무시하고 자아는 원초아나 초자아의 영향을 받는 중간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기능을 하는 자율적 구조로 봤다. 그래서 이 자아의 자아를 강조했다. 이 자아를 자율적 구조로 봤다. 자율적 구조로 인식했다. 이 자아를. 그래서 자아이론이란 말을 쓰면서 자아를 자율적 구조로 이렇게 인식했다는 걸 같이 첨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아심리학 또는 자아중심 이론이라고 한다. 또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리비도 위치 변화로 설명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심리사유적 위기의 극복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 외에 뭐 개방체계 이론이다, 양극 이론이다, 점성적 원리다, 미시적 관점의 결정적 시기론이다 이런 거 설명하면서 밑에 또 세부적으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체크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박스로 우리가 보면 교재를 나도 쭉 한 50여 권 내면서 박스로 만들면 교재는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 생활을 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수험생의 입장으로서는 박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있으면 어느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손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손맛을 보게끔 이렇게 해서 각 시기를 이렇게 신자, 죽은 자, 신생자라는 8단계를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와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자에 또 하나 여기에다가 또 출제 비중으로 좀 가미가 된 것이 거기 보면은 덕목과 악덕목이 있죠. 특히 덕목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판서지 않게 해서 문장으로 만들으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능력을 발휘하라.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능력을 발휘하라. 충실이라고 했지만 성실과 사랑으로 충실 또는 성실 같이 씁니다.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돌보고 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8개의 덕목도 추가된 B 플러스 끝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A까지는 아니지만 거기도 여러분들이 같이 판서를 해서 여기다가 가미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가 바로 출제가 되는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 있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자, 여기에 보시면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벌써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이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자 그냥 무작위로 쭉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거 인정합니다. 물론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죠. 이런 것처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인데 이에 못지않게 유전이나 환경에 못지않게 인간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마다의 창조적인 힘이다. 창조력이다. 저마다 그렇기 때문에 일란성 쌍생아로 태어나서 같은 부모님이 돼서 30살이 될 때까지 같은 집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란성 쌍생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은 바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러의 개인심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는 주관적 인식을 강조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을 볼 적에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렇게 환경을
현상을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관점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보통 주관적 심리학의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을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을 총체적 관점으로 인식합니다. 본능적 측면에서 인간은,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은, 성격적 측면에서 인간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전체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출제 범위는 역시 열등감이죠.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걸로서 모든 행동의 원인 또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심신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들은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적 수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옷을 통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는데, 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말하자면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결국에 여기 나오는 우월을 향한 추구는 여기는 보상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자기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고 사유적이고 이타적이고 공익적 방향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있는데, 아들러는 공익적 이타적 방향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사유적 관심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중에 바람직한 방향인 이타적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사유적으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유적 관심은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되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유적 관심을 기준으로 해서 성격이란 말 대신 생활 양식 4개의 유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유적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활동 강도는 얼마나 강하냐, 활동 수준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 양식으로 지배형, 또 기생형, 착취형, 또 회피형, 또 사유적으로 유용한 유용형, 이렇게 4개의 성격을 4개의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되, 이 생활 양식은 보통 너댓살 4, 5세경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변이다. 마치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성격의 기초는 남근기 때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라고는 가상적 목표, 그만 써야 되겠군요. 가상적 목표, 누구나 가슴속에는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꿈이 있다는 건데, 그걸 가상적 목표 또는 최종적 허구 목표론이라고, 누가 별로 밉살스럽게 썼습니다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들러가 되겠어요. 아들러는 그 이외에도 출생 순위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용어들이 쭉 있거든요. 자, 여기 한 면으로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개요의 첫 번째 보면 아들러는 성격 형성에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이 지니고 창조적인 힘이라고 하였다. 2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었던 것을 그냥 문장화한 것이 되겠는데, 아들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 욕구로부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나라고, 사유에 공헌하려는 사유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독특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다고 봤다. 또 세 번에 보면 거기 둘째 줄에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로서 총체적 관점의 개척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은 총체적 존재이다. 또 인간은 통일되고 자아 일치된 성격 구조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 맞으면 성격처럼 성격이란 말을 쓰는 대신 생활 양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아까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란 말을 감히 쓸 수 있을 만큼 인간은 환경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4번에 뒤에 있는 것처럼 각자 중요한 인생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그 중요한 목표를 가상적 목표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5번은 보시고 기본 개념으로 열등감 설명했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모든 행동의 출발점, 동기유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은 이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거기 2번에 보시면 우월의 목표는 양면적으로 나타나는데 긍정적 방향은 사회적 관심으로, 이타적 목표로, 부정적 장애는 개인적 우월성 추구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아들러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개인 중심, 혼밥 혼술이 보편화된 오는 과정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한 것이 어찌 잘못되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들러는 그 당시에 이타적 성향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적 관심,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자, 거기 중요 표시해야 되겠지요.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은 성적 충동보다는 사회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봤다. 맞죠? 성적 충동은 사회적 관심. 그래서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생활 양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생활 양식이란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지향이나 성향으로 4, 5세경에 그 틀이 형성되어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건 프로이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성격이란 말을 쓰면서 남근긴 4살, 5살, 6살 정도의 성격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이런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생활양식 옆에다가 조금 전에 판서했던 것처럼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양식을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유형으로 지배형은 공격형이라고도 하고 획득형은 기생형 또는 착취형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을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출제 대중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창조적인 질문 앞에서 설명을 했고 가족 형상의 특히 출생순위 그리고 가상적 목표라고는 최종적 허구 목표론 이런 용어들은 아들러의 내용이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융의 분석 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를 보게 되면 융의 분석 심리 저쪽으로 갈까요? 자, 거기 융의 분석 심리를 보시면 융의 분석 심리. 융의 분석 심리는 특히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인간의 이 융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눈 겁니다. 프로이드는 의식, 무의식 말고도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는 전의식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과 그리고 개인 무의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또 융은 리비도의 개념을 프로이드와는 달리 리비도의 개념을 프로이드는 좁은 의미로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활력소라고 했는데 여긴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문장을 썼군요. 실어주는 넓은 개념의 총체적 활성 에너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융은 성격의 유형으로 양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양향설. 뭐에 따라서? 리비도의 방향에 따라서.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 5단계를 리비도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등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리비도의 방향을 가지고 유양성이냐 내양성이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은 융의 이론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정신기능을 4가지로 설명했는데 감각과 직관 또 사고와
감정 이렇게 정신기능을 4개로 했는데 바로 이것이 나중에 뭐가 만들어? 심리검사인 MBTI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BTI라고 하는 메이어와 브리그스가 만든 성격 맞아면 심리검사 도구 MBTI는 융의 성격 유형 이론과 그리고 정신기능,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생활양식으로서 나와 있는 또 뭐 판단형과 인식형에서 16개의 성격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 검사를 만든 것이 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양성설을 주장을 합니다. 양성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태어날 때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처럼 여자처럼 행동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점차 커가면서 다른 성은 성 역할 고정관념의 성 말고 다른 성은 삭제가 맞으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걸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주장을 했어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그랬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은 아니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의 성 말고 다른 성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이 보이지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 중년기에 밖으로 표출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년기를 강조하죠. 그래서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이렇게 한다면 에릭슨 신자, 죽은 자, 신생자도 있지만 융도 있습니다. 융은 보통 청소년기까지를 그냥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까지는 아동기라고 하고 애들기기 그리고 어른이 된 시기를 3개로 나눠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4개의 시기로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중에 강조했던 것은 중년기예요. 중년기는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걸 개성화 또는 개별화라고 합니다. 개성화, 개별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중년기라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은 인생 후기라고 이렇게 봤다는 것이 중년기라고 봤다는 것이 바로 융이 되겠어요. 그리고 융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용어지요. 많은 용어들이 등장한다. 교재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라고 하는 셀프도 있고 자아라고 하는 에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융의 이론에서는 또 개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콤플렉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섀도우, 그림자, 음영이라고 하는 섀도우도 있고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있으면서 주로 나오는 페르소나가 잘 나왔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용어는 교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자, 융을 거기 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면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거기 1번의 둘째 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일치되지만 모든 무의식적 사건을 성적 충동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아들러도 사실은 성적 충동으로 인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부정하고 사유적 충동을 강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융도 역시 모든 것을 성적 충동으로 출발점을 잡는 걸 좀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또는 인격 또는 그 정신세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누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다라는 말을 2번, 3번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교시에서 다뤘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일생을 가지고 일생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인적 특성이라는 용어는 바로 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 거의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걸 성격이라고 한다. 앞에서 우리가 교재로 본다면 일생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항구적인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이라는 말을 바로 1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생리학적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했는데 여기 융은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만 국한시키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뭐라고 그랬어? 심리적, 사회문화적 존재라고 봤다.
아니, 아들러도 아까 심리 사유적, 사유문화적 요인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처럼 융도 여기 나온 것처럼 사유문화적 존재라고 보는 것처럼 환경적 변이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환경 변이를 배제했던 프로이드는 폐쇄체계인데 아들러나 융은 개방체계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것도 아들러와 융이나 기타 설리반 이런 사람들을 신 프로이드 학파라고 이렇게 신자를 붙여서 네오란 단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융은 인본주의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궁극적 목적, 인간의 성격 발달을 뭐라고 했냐면 아들러는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이라고 설명했고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유치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 융은 성격 발달을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정리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5번에 중년기를 강조했다는 점을 길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을 에릭슨은 8단계로 그 외에도 융은 4단계로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주장한 이런 공통점을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여기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뭉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성인기라고 했습니다만 청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탄생이라는 그 시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 2번에 5번에 본 것처럼 중년기를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용어가 있는데 판서에 본 것처럼 우리가 보면 리비도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적 활력소라고는 좁은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라고 하는 넓은 개념으로 봤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야 라는 말을 써처럼 또한 자기라는 말을 자아와 분류를 했어요.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도 모르는 경험과는 무관한 선험적인 나, 태초의 나를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이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 경험 속의 나를 바로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다음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페르소나, 가면이란 영어 단어의 풀이가 당연인데 공식적 생활 속이나 공식적 활동 속에서 밖으로 보여주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외계로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진정한 자기와는 분리된 의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아주 잘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아니무스 나와 있죠. 양성설을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살아가는 성 말고 또 다른 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남성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은 아니무스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원형도 나와 있고 원형도, 그래서 원형이란 표상 불가능한 무의식적 선험적 의미로서 원형도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음형, 자기나 자기 상과는 정반대되는 반대되는 영역으로 자신이 용납하기 어려운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섀도우, 그림자 또는 음영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프로이드 학파의 태도인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신 프로이드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에릭슨, 아들러, 융에 대해서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그것이 겹쳐진 인지 행동 이론 등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